국회 정각회가 이원욱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원욱 회장은 정쟁은 희망보다 절망을 낳았다며 정각회가 나서서 화합하고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4대 종단 단체는 우리 사회의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전쟁, 군사박물관이 진행하는 전시 방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불교계 역시 오랜 기간 호국영령 추모 행사를 진행해온 만큼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가치를 깨닫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간허선 수행의 세계화를 위한 경북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을 후원하기 위한 선서화전이 서울 삼청동 불일미술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경봉스님, 청담스님, 부산스님 등 대덕 선생들이 생전에 남긴 희귀 선서화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한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대원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세계 곳곳에 한국 불교를 전하고 우리 사회를 밝혀온 특별상 수상자들의 사연이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관과 불심을 견인하고 있는 신행단체인 국회 정각회가 이원욱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법회를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원욱 회장은 정쟁은 희망보다 절망을 낳았다며 정각회가 나서서 화합하고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정치권과 불교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인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각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취임 법회가 열리는 자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그동안 모이기 어려웠지만 5개월여 만에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여법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원욱 정각회장은 취임사에서 산사 처마 끝에 달린 종, 풍경의 소리는 소음을 가른다며 국회가 스스로 풍경이 돼 정쟁을 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일성으로 정각회를 중심으로 한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정쟁이 격해질 때마다 우리 정각회가 나서 자비심으로써 화합하고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화답하면서 정각회가 화쟁의 정치를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불교의 화쟁 사상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국사를 다룸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은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각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원에서 여야 협치를 통한 극락정토 구현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의원들의 당파를 초월한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파주의를 떠나서 국민에게 극락정토를 구현시켜야 하며 협치를 통해서 이룩해야 합니다. 특히 원행스님은 이원욱 회장이 정각회원들에게 전달한 흑단 관음보살상의 점안과 관불의식을 직접 엄수했습니다. 관음보살상은 법회 참석이 어렵더라도 제자리에서 청정한 마음을 살피자는 의미로 앞으로 정각회는 언택트 영상법회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신행생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행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갖고 계시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찾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아우르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켜 왔다는 오명을 썼습니다. 여야가 신심으로 모은 마음이
21대 국회 상생과 협치의 구신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4대 종단 단체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우리 사회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법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에서 평등법이 제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대 종단 기도회 참석자들은 일부 종교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며 평화와 공존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언했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과 과학기술인들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는 이 기회야말로 뒤처졌던 그런 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잘 접목을 시키면 또 다시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데이터댐 구축과 함께 인재 육성과 데이터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전쟁, 군사박물관이 진행하는 전시 방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불교계 역시 오랜 기간 호국영영 추모 행사를 진행해온 만큼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가치를 깨닫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나라는 16개국, 전사자만 4만여 명입니다. 각국은 6.25 전쟁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떤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을까?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전쟁기념관이 주관한 전쟁 군사박물관과 추모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제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미국의 육군박물관은 개별 군인의 사연을 부각시키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the goal is to reach a wide audience that have different learning styles to ensure that the exhibits remain engaging without compromising the historical. 룩셈부르크 국립군사박물관의 경우 6.25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사업과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도 기념물과 사료를 시대 순으로 배치하는 전시 틀에서 벗어나 최근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진행한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가 대표적입니다. 화가와 경찰, 학도병, 소설가 등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38명의 인물이 각자가 겪은 6.25 전쟁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전쟁기념관이 피해자들의 기억을 보관하는 한편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통해 평화를 다짐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 값진 평화를 지키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의지와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전쟁 군사 박물관의 소명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전쟁 참전국의 전쟁 군사 박물관관 유대를 강화하고 교류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는 지난 20여 년간 매해 6월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영영 위령대제를 봉행해왔습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불교계도 전쟁기념관과 더불어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계종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계룡대 홍제사가 착공식을 앞둔 가운데 홍제사 건립불사를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1군단 1승사 주지 효참법사와 부사관학교 충국사 주지 여범법사, 31사단 관음사 주지 눌지법사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총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군단 1승사와 부사관학교가 각각 1,000만 원, 31사단 관음사는 3천만 원의 불사금을 모았습니다. 내년 군승의 날인 11월 30일에 맞춰 세워질 홍제사의 착공식은 오는 24일 충남 계룡대 홍제사 건립부지에서 진행됩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산하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맞아 한국 불교가 직면한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불교 2040이란 주제의 기획 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유아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개인적인 불교 수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불교의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기룡 불교학술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사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종교들이 돌봄과 생명 같은 윤리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현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환경위기와 평화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불교가 획기적인 선언을 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간화선 수행의 세계화를 위해 경북 문경에 세계 명상마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세계 명상마을 건립 후원을 위한 선서화전이 서울 삼청동 불일미술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경봉스님, 청담스님, 구산스님 등 대덕 선승들이 생전에 남긴 희귀 선서화 작품들을 여럿 만날 수 있는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1200년 수행 전통을 잇는 참선 수도처 문경 봉암사 인근에 조성될 세계 명상마을이 4부대 중에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 후원단체인 선주회가 마련한 고승대덕 서화전. 이번 전시회에선 경봉, 청담, 구산, 환경스님 등 대덕 선승들이 생전에 남긴 서화 다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음은 주요 무형문화재였던 석정스님의 일원상과 범주스님의 오칠 산수 만행도 등의 작품들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귀한 작품들을 수자 스님들께서 우리 불자들도 큰 스님들의 글이나 그림을 옆에다 두고 또 같은 좋은 마음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번에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큰 스님들의 마음과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수자 스님들이 하시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서화전에선 불국사 중웅조 월산 스님의 선 도자기와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달 항아리 등의 도자기와 함께 허행, 박행보, 조방원 등 유명 화백들의 산수화도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선원수자 선문화복지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의정 스님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희귀본 달마도 2점을 선뜻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명상마을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은 우리나라에 참선이 전래된 지 꼭 12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인의 정신문화를 일깨우는 명상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사부 대중이 그곳에 와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여유를 갖는다라면은 그것은 참 훌륭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세계인들이 이곳을 찾아서 함께 수행한다면 한국 불교는 이미 재도약이 된 것이고 한국의 간화선의 종주국임을 만방에 알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불교계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조성될 문경 세계 명상마을. 한국의 전통 수행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성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승대덕 서화전은 오는 24일까지 서울 삼청동 불일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한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대원상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정진해온 사부대중들을 엄선해 시상해왔습니다. 올해 대상은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스님과 BBS 거룩한 만남에게 돌아간 가운데 영화와 마라톤으로 세계 곳곳에 불교를 전하며 우리 사회를 밝혀온 특별상 수상자들의 사연이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올해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을 받은 대해 스님은 기독교 소재 영화 산상수훈으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지난 2018년 바티칸에서 만난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러한 스님의 종교 화합을 위한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영화를 처음 만들었을 때 스님이 산속에 있지 무슨 영화냐는 핀잔도 들었지만 스님에게 영화는 세계 평화라는 원력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산속에 계시지 무슨 영화를 만드느냐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들이 전부 산속에만 계속 있으면 불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죠. 또 다른 출가부문 특별상 수상자인 진호 스님은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라고 불립니다. 구미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도우며 시작된 마라톤은 1km를 뛸 때마다 후원받는 100원으로 시작해 세계 곳곳을 달리는 SNS 모금으로 발전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달리지만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1,000만 원의 대원상 상금으로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뛰고 있는 장소와 사연을 소개하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이 10,000원씩 모아준 돈으로 지금까지 약 5억 원의 돈을 모아서 노동자들 병원비와 노동자들 쉼터와 폭력 피해 시설과 다문화 한부모 시설까지 전국 최초로 이렇게 외국인 주민 복지센터를 이루어 왔습니다. 고1 때 가슴에 맺힌 불교 중흥을 거울 삼아 평생을 불교 발전을 위해 정진한 제가부문 특별상 수상자 김성규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출제가 장려상 수상자까지 모두의 사연은 감동을 더했습니다. 살아가는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어떤 변화는 다른 거는 있지만은 그 불교 중흥이라 하는 그 내용을 평생 가슴에 안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원상 수상자들은 초기 불교와 지상파 방송, 영화 마라톤 등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그 출발점과 지향점은 대원 장경호 거사가 그러했듯이 세상을 위한 불교였습니다.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 등지의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수험생 안전을 위한 수능 특별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학원은 명단이 공개되고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험과 방역을 위해 모든 시험장 학교들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우려스러운 가운데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맞춰 범정부 대응이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수도권과 강원, 광주 등에 대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수능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해 수능 시험이 2주 뒤로 예정됨에 따라 오랜 기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도 오늘부터 수능 당일까지 특별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29개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6개 시험지구의 확진과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병상과 시험실을 각각 마련했고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수능 시험 전 2주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를, 그리고 수험생에게는 학원과 교습소의 이용 자제를 권고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는 모든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 수업에 돌입하고 방역과 칸막이 설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2주간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의심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고 다중이용시설 중에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의 이용과 소모임 및 친척 간의 왕래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이후에는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 대입 전형을 위한 수험생 이동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추가로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단체 국회 정각회가 이원욱 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자비심으로 화합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각회가 정파를 떠나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